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2018년에 출판한 구병모 작가의 소설 파과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조금 길어요. 자, 1975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소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소녀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막 소복소복 오고 있는데 소녀의 몸에 소복소복 눈이 쌓여. 그 광경을 지나가던 한 남자, 김무열 씨. 김무열, 여기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자, 김무열이 보게 되었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햄버거 가게로 그 소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소녀는 그 가게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게를 드나들던 미군 한 놈 새끼가 밤에 몰래 침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녀를 건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녀가 저항을 합니다. 이 소녀가 이 소녀예요. 예. 소녀가 저항을 하다가 우연하게 미군을 죽이게 됩니다. 자, 가게로 복귀한 김무열은 소녀에게 갑자기 손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차분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사실 김무열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일, 그러니까는 신성방역이라는 곳에서 킬러 일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뭐 햄버거 가게 주인, 밤에는 킬러, 뭐 이런 일을 하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죽인 거를 아무렇지 않게 본 거죠. 자, 신성방역이라는 곳은 뭐냐? 신성방역이라는 곳은 회사거든요. 방역회사인데 사회의 벌레 같은 놈들을 죽이는 킬러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회사라고 불려요. 자, 이 계기로 손톱은 김무열에게 조금씩 배우면서 킬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전드 킬러가 돼요. 레전드 킬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혜영 씨가 되는 겁니다. 자, 2025년 현재, 2025년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현재 66세가 된 손톱. 이젠 조각으로 불립니다. 조각. 조각은 이혜영 배우고요. 나이가 들었잖아. 점점 현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막 손도 떨리기 시작하고 체력도 딸리고 막 점점 안 좋아져요, 상태가.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기견을 치료하고자 동물병원에 데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수의사 강선생, 강봉이, 연우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연우진이라고 할게요. 자, 한편 신성방역의 킬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탄로납니다. 원래는 이제 킬러들은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탄로나면 안 되는데 CCTV에 찍혀버린 거야. 그래서 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각이 나서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의식이 사라진 조각을 구한 건 바로 수의사인 연우진이었어요. 깨어난 조각은 연우진에게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는 설명이 안 돼요. 자, 한편 신성방역에서 새로 들어온 이 김성철은 조각의 정체가 어느 정도 수의사에게 탄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처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과연 조각은 이혜영은 수의사 연우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김성철이 조각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파과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민규동 감독이고요. 이 민규동 감독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여고괴담 2를 만드셨고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서양공동 양과자점 앤티크, 네, 이거 일본 작품의 리메이크죠. 오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내 안의 모든 것, 무서운 이야기 1, 2, 3, 그리고 간신, 그리고 허스토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연출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여러 작품 참여를 했어요. 작품의 성향을 보면은 여러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포도 하셨고, 로맨스도 하셨고, 드라마도 하셨고, 섹시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맡으셨습니다. 자, 각본은 민진수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민진수 작가는 기본은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작자로 작품 활동을 한 걸 보면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서양 공동 양과자점 앤티크,
키친, 김종욱 찾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내 안의 모든 것, 무서운 이야기 1, 2, 3, 간신, 허스토리, 정직한 후보 1, 2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필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규동 감독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민규동 감독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을 함께한 영화 동반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이 민 씨네? 실제로 민규동 감독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형이 감독하고 동생이 각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찾아보니까 민진수 제작자가 제작한 작품들 중 반은 형 민규동 감독 작품이고요. 이 민규동 감독의 아내, 또 나머지 반은 민규동 감독의 아내 홍지영 감독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파과를 제작한 수 컴퍼니는 가족 영화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작품들이 다 수 컴퍼니에서 나온 작품들이에요. 반은 민규동 감독의 작품, 반은 홍지영 감독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족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연은 이혜영, 김성철, 김무열, 연우진, 신시아 이런 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러닝타임은 122분이고요. 2시간 2분 5초입니다. 조금 길어요.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닮은 작품하고 연계해서, 콜라보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윅입니다. 영화 파과는 레전드 킬러였던 조각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파과라는 뜻은 맛은 똑같지만 상처가 나거나 팔 수 없는 과일을 뜻하게 되는데, 이 뜻은 조각의 유기견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조각에게도 해당이 되는 은유로 보여집니다. 한때 레전드 킬러로 잘 나갔으나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과 마음 때문에 마음이 심란한 상태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으로 싸우는 모습, 레전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치 존윅과 비슷하지요. 다 늙은 한때의 레전드 킬러를 쉽게 제압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인생, 보스 김영철의 여자 신민아를 사랑하게 된 이병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보스와 척을 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각이 수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수의사에게 위협이 가해지자 스스로 그 위협에 맞서는 조각의 이야기가 달콤한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우진이 신민아가 된 거죠. 자, 그 밖에도 닮은 영화가 있는데요. 회사로 위장한 킬러 집단이라는 소재에서는 영화 회사원 이런 작품이 또 생각이 나고요. 레전드 여성 킬러가 마지막 싸움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영화 길복순과 킬복순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섞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았냐? 저는요, 처음에 그 1975년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햄버거 가게 이야기. 아주 거기를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버렸습니다. 그 햄버거 가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러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피곤했나?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리해서 내가 파과를 보러 간 건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러 갔는데 다시 본 느낌은요.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또 잠들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짝 더 졸았어. 지금 평은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초반부터 여러 클리셰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회사원이라든지 길복순이라든지 달콤한 인생이라든지 존윅이라든지 이런 클리셰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좀 흥미를 잃었던 것 같고 장점들보다는 단점들이 더 돋보이면서 더 많은 흥미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일수록 단순하고 더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 빈 구석이 많아서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영의 킬러 연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노쇠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건재함을 좀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좀 기운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액션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은 관객 반응에 파과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각. 자, 파과는 이야기가요. 처음부터 조각나 있었어요. 주인공인 이혜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혜영의 이야기가 하나 지나가면요. 김강우의 이야기가 하나 지나가고요. 다시 이혜영의 이야기가 들어오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성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다시 이혜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닙니다. 최무성의 이야기로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이혜영을 중심을 잡고서는 이혜영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산산조각나 있어. 여러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서로 직접적으로 엉켜 있으면 또 모르겠어. 엉켜 있지도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헐리우드 법칙 있잖아요. 5분 안에 이 영화의 목표 제시, 세계관 정리, 캐릭터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목표 제시가 없으니까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흥미를 끌었던 조각, 이혜영의 어렸을 적 이야기와 최무성과 딸의 이야기였는데 이 흥미있는 에피소드마저도 20분이 지난 시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흥미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나열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세계관을 나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주요 소재인 조각이 드디어 지킬 게 생겨버렸죠. 이 연호진을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이 연호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줄 때가 시점이 40분이 넘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관객들한테 제시를 안 해. 그냥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영화의 메인 스토리가 40분이 넘는 시점부터 발생하니까 루즈해져 버립니다. 이러니까 내가 자지. 이러니까 내가 자는 거야. 자, 두 번째, 엉성합니다. 자, 전문 킬러잖아요. 여기 신성방역이라는 데는 전문 킬러 집단이잖아. 전문 킬러라고 하면서 엉성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최무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최무성이 이 어떤 한 사람을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을 자살로 위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철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자는 척 위장을 한 다음에 최무성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최무성의 딸이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길에서 자살로 위장을 합니다. 이 씨발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딸이 오가는 등하굣길에다가 위장을 한다니까? 전문 킬러라며. 자, 그리고 딸이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신고를 하러 가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CCTV에 찍혀요. 이게 전문 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엉성한 설정이 참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킬러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죠. 특히 납득하기 더 어려운 것이 손톱, 이혜영의 캐릭터입니다. 레전드면 레전드다운 모습은 한 번쯤은 딱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하철에서 죽이는 방법도 최무성을 상대하는 방법도 전혀 레전드답지 못했습니다. 레전드라면 손쉽게 제압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멋있는 액션 몇 개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하철에서 옆에서 푹 찌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타 이런 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김성철을 제압하는 장면은 카메라의 눈속임으로 순식간에 다가오거든요. 이 다가왔다는 설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성철이 김강우를 협박하고 있어. 칼로 협박을 딱 하는데 갑자기 칼을 탁 놔. 그래서 뒤에 이혜영이 싹 와 있는 거야. 근데 이혜영의 뭐 발자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혜영의 뭐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냥 카메라 그냥 눈속임으로 싹 뒤에 다가와서 딱 찌르고 있다는 설정인 거야. 이런 거 말고 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찐 액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류의 영화는
무조건 레전드의 모습을 한 번 보여준 다음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시작부터 임팩트가 없으니까 흐지부지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닉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적을 이렇게 상대해도 끄떡없는 모습은 한 번을 딱 그려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다. 그게 없다. 옆에서 지하철에서 푹 찌르는 거 말고 그나마 레전드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는데요. 그 담당은 누가 하냐? 이혜영 씨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신시아가 담당합니다. 신시아가 담당하는 거 말고 노년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혜영 배우의 이제 나이 때문에 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과거에서만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혜영의 레전드 킬러 액션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되게 안쓰럽습니다. 그 움직임이. 그리고 이혜영 씨가 직접 액션하는 거는 너무 안쓰러운데 대역이라고 티가 너무 나.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류의 영화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더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과 영화는 결국 노년의 건재함을 보여줘야 되는 작품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액션이 답이란 소리예요. 노년의 건재함이 뭐예요? 얘가 킬러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결국 답은 액션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뒤 다 자르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죽이는 액션 영화를 찍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존윅을 예로 들면은 자기 아내와 함께 기르던 개를 어떤 조직놈이 죽이면서 피해 복수를 한다. 대신 엄청난 액션으로.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주인공의 엄청난 액션인 거야. 그것만 보여주면은 이 영화는 끝이라니까? 자, 아저씨로 예를 듭시다. 자기를 좋아해주던 아이가 납치가 되면서 피해 복수를 한다. 대신 원빈의 화끈한 액션으로. 맞잖아. 그게 끝이라니까? 내용이고 나발이고 없어. 뭐 엄마가 뭐 어쨌건 뭐 옛날에 뭐 어쨌건 다 필요 없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액션이 남다르지 못한 게 가장 큰 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구현하는 것도 너무 엉성했습니다. 이야기는 복잡했고 담아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몇 개 줄여버리고 그냥 피해 복수를 하는 걸로 그냥 끝냈어도 됐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점수는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누가 재밌다고 한 거야?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실망했어. 근데 평은 좋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 우라카이.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우라카이를 하면 제대로 우라카이를 해서 액션만 좋아도 저는 이거 정말, 왜냐면 이혜영이 하는 액션이잖아. 남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못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쉬워요. 김강호는 귀공자 캐릭터랑 비슷함. 뭐 김강호 배우는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김강호 배우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계속 비슷한 역할만 나와가지고 솔직히 싸우는 폼 보면 퇴물 맞잖아 싶던. 강승훈이 너무 패부를 찌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혜영 씨가 연기하면요 발차기가 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대역이 딱 나오면 하! 하고 차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웃음이 어찌나 나던지.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혜영 배우가 무술을 좀 더 전담할 수 있게끔 무술 지원을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6개월 정도 더 진행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설펐어요. 네. 액션 연기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이 무술 감독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김성철이 김강호를 협박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칼 꺼내가지고 여기다 입에다 딱 대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도 한번 빵 터져서 웃었는데 이거는 배우들의 액션이 문제가 아니라 무술 감독의 그 합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뒷동산 뛰는 씬을 굳이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은. 조깅하는 거. 뭔가 여자 노인을 존윅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그저 삼류 노인 액션물로 줄라. 남자도 그런 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쵸. 여자에다가 또 노인 존윅이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진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자체 발상은 신선한데
한계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성 영화의 한계점이 보임. 저는 차라리 대놓고 늙어서 못 싸우는 걸 강조해서 젊고 강한 투를 온갖 꼼수로라도 비비는 게 연령, 남녀 등 대비가 더 강했을 듯요. 그리고 저는 이혜영 씨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혜영이란 배우의 이미지가 저는 섹시한 노년의 어떤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전혀 써먹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레전드 킬러야. 근데 그것도 이혜영이야. 그러면은 그만한 이미지의 어떤 레전드 킬러를 연상했는데 그냥 후드 써버리고 그냥 액션을 하는 걸로 보여주더라고. 와 이것도 참 대단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액션물은 스칼렛 요한슨 정도는 돼야지요. 어벤져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파과에서 나온 액션은요. 캡틴 마블보다도 못해요. 정말 세련되셨죠. 그 세련된 이미지를 안 쓴다니까요. 아니면 마녀처럼 특수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서구적인 마스크가 이해용. 그럼요.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아마 그런 이미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포스터로서는 괜찮은데 이게 액션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설퍼진다는 거지.